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북한 파트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들, 먼저 첫 번째가 농업 파트인데요. 농업 파트를 남한, 북한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파트입니다. 에너지 소비 구조라든가 이제 전력 소비 구조와 관련된 것도 남한, 북한을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제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당연히 위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개방지역하고 주요 도시들 백지도 보면서 이제 위치와 특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언급하진 않을 건데, 북한과 관련해서 기후 문제에서 기온 강수 분포 문제에서 북한 쪽이 시험에 6월, 9월 모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온 강수 분포를 원리대로 접근해서 풀이하는 문제, 요거는 기온 강수 분포에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남한과 북한 농업 파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논밭 비율을 비교를 시킬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는 평야가 발달하고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산지이기 때문에 북한은 밭 비율이 엄청 높다는 거. 북한은 논밭 비교했을 때 밭 비율이 논 비율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높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고, 반면에 남한은 논밭 비율이 비슷한데 논 비율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우리 남한이 평야가 더 발달하고 북한이 산지가 더 발달하는 그 지형적인 특징, 그리고 남한이 더 고온다습한 기후적인 특징, 요걸 가지고 논밭 비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식량작물 생산량 비율을 비교할 텐데, 남한은 대부분 식량작물이 쌀로 생산이 되죠. 쌀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논 비율이 떨어지고 또 기후가 따뜻하지 못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북한은 쌀이 가장 많이 재배되긴 하지만, 쌀이 1등 작물이긴 하지만 2등 작물 옥수수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밭작물도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등이 옥수수, 그리고 3등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감자가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북한은 쌀, 옥수수, 서류, 감자 순으로 재배된다. 남한은 거의 쌀 비중이 워낙 높다. 자, 요건 알고 계셔야 그래프에서 우리가 작물을 찾거나 논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할 게 에너지 공급 구조와 전력 생산 구조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남한은 우리가 에너지 파트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남한의 총 에너지 소비에서 1위의 에너지가 석유죠. 자, 남한은 1등이 석유, 자, 2등이 석탄이죠. 그리고 3등이 천연가스, 4등이 원자력이죠. 요 11.1%짜리. 자, 4등이 원자력. 자, 남한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기타 순입니다. 자, 하지만 북한은 1등 에너지가 석탄이에요. 석탄 공급이 가장 많다. 석탄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북한은. 자, 그리고 2등이 수력이에요, 수력. 그리고 3등이 석유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석탄, 수력, 석유 순서.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아예 쓰지 않는 에너지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천연가스를 아예 쓰지 않고요. 그리고 원자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 원자력 두 개는 아예 소비가 없다는 거.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발전량은, 남한은 우리가 화력, 원자력, 수력 순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62.8% 1등이 화력, 자, 2등이 원자력, 자, 3등이요 1.3%짜리 요거, 자, 수력. 자, 물론 세 개만 했을 때 3등이야. 자, 원래는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게 더 많지만 요 셋 중에서는 3등이라 그렇게. 자, 수력, 화력, 원자력 중에서 기타를 빼고. 자, 그런데 북한은 수력과 화력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수력, 화력이 크게 차이 안 난다. 자, 요 연도 2020년에는 수력이 좀 많았지만, 만약에 다른 해가 출제가 되면 화력이 많은 해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발전량은 비슷하다. 그래서 북한의 발전과 관련돼서 쌤이 설명을 드리면, 자, 실제 발전 설비 용량은 수력이 더 많아요. 발전 설비 용량이라는 게 100% 가동했을 때의 발전량을 뜻하잖아. 자, 요건 수력이 많아. 자, 화력보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총 발전량, 실제 발전량이죠. 발전량은 수력이 1등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수력과 화력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 자, 왜냐하면 수력 발전은 해마다 발전량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자, 만약에 북한에서 가뭄이 심하게 되네요. 그러면 수력 발전이 좀 불리하겠죠. 예년보다 수력 발전량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력이 역전해서 1등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력, 화력, 원자력을 찾을 때는 웬만하면 남한을 가지고 고르시다 라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전에서도 북한은 원자력을 쓰지 않죠. 자, 그리고 수력, 화력의 입지 특징을 물어보는데, 자, 수력은 하천 상류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천 중상류 쪽. 자, 그런데 화력은 보통 입지 제약이 적으니까 소비지 근처에 입지하죠. 그러면 북한은 이 화력 발전이 전기를 많이 쓰는 저 최대 도시 평양 주변에 좀 밀집되어서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평양 주변에 발전소가 밀집돼서 분포한다. 그럼 화력을 찾으시고, 하천 중상류 쪽, 막 산지 쪽에 여러 개 흩어져 있다 라고 하면 수력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남한 북한 에너지 소비 구조, 전력 생산 구조, 자, 비교를 해봤고요. 자, 이제 백지도를 띄워놓고, 자, 북한의 위치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일단은 먼저 개방 지역들부터 찾겠습니다. 개방 지역. 자, 개방 지역은 여기 L의 낮은 선봉, 자, C의 신의주, 자, G의 개성, 그리고 H의 금강산, 이렇게 4개가 있죠. 자, 이 4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L이 낮은 선봉, 나선이죠. 자, 이 낮은 선봉 하면, 자, 1991년에 개방된, 1991년에 자, 최초로 개방된 지역이죠. 북한 최초의 개방 지역. 자, 그리고 이때 1991년이 국제연합 유엔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해입니다. 그래서 유엔 개발 계획에 자, 지원을 받아서 개방한 최초의 개방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낮은 선봉은 바로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고요. 러시아와 접경, 그리고 중국과도 인접해 있죠. 자, 러시아, 중국 인접 지역이다. 자, 국경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끝부분 있지? 두만강하고 이쪽은 러시아야. 그리고 이쪽 조금 올라가면 중국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쪽 다 중국이잖아, 맞지? 이렇게 지금 중국 있는 거잖아. 중국 안 써도 알지, 맞지? 자, 그래서 러시아, 중국의 인접 지역이다. 자, 요 3가지 특징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의 신의주를 볼게. 자, 신의주는 2002년에 개방한 곳이에요. 2002년에 개방. 자, 여기는 중국과 인접 지역이고, 중국과 철도도 이어져 있습니다. 자, 낮은 선봉에 비해서 노골적으로 중국의 산업지역과 가까이에 입지를 시켰죠. 이건 중국과 노골적으로 교류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홍콩 같이 개발해 보겠다. 그래서 홍콩식 모델로 자, 개발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신의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돼서 2011년에 추가로 신의주 앞쪽에 평야 지역과 섬을 하나를 추가로 개방해요. 그 평야가 황금평이고요. 자, 같이 개방한 섬이 위화도입니다. 자, 황금평 위화도 지구를 추가로 개방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의주 관련 내용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의주 하면 경의선 철도의 종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신의주는 자, 플러스 경의선 종점. 자, 경의선 철도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자, 우리 신의주 같이 봤고요. 자, 신의주는 또 압록강 하구에 위치를 하죠. 압록강 하구. 자, 그럼 낮은 선봉은 두만강 인접 지역이야. 두만강 인접 지역. 자, 그러면 신의주 했고요. 자, 그리고 개성으로 갑니다. 자, 개성이 G죠. 자, 개성하면은 자, 개성공단을 조성을 했잖아요. 저기 개성공단을 조성했다. 언제? 2002년에 자,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자, 개성공단은 남북합작공업지구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러면 남한은 자, 자본과 기술을 담당하고, 자, 북한은 저렴한 노동력을 담당해서 자, 물건을 만드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자, 남북합작공업지구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자, 하지만 이 개성공단이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개성하면 플러스. 자, 여기가 고려의 수도였죠. 자,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유적 지구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기억하는 거야. 자, 개성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H 금강산 갑니다. 자, 금강산은 관광 개방 지역이었죠. 그래서 관광을 목적으로 금강산은 관광을 목적으로 개방한 지역. 자, 요것도 2002년에 개방합니다. 2002년에 개방. 자, 그런데 여기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예요. 2008년에 안타까운 피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 현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금강산은 지역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금강산은 돌산이라는 거. 자, 돌산은 화강암이 기반암이죠. 자, 금강산까지 우리 4개의 개방지역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 쭉 한번 갈 텐데 자, 먼저 A가 백두산이죠. 자, 백두산은 복합아산이고 정상에는 칼데라호가 있습니다. 이 칼데라호 이름이 천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대간이 시작되는 산,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이 시작되는 산입니다. 자, 여기서 압록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국경 따라서 그리면 돼. 자, 선생님이 그린 게 압록강. 자, 두만강은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낮은 선봉 앞으로. 자, 요게 두만강. 자, 백두산 봤고요. 자, B가 중강진입니다. 중강진은 기후 문제에서 한 번씩 지켜요. 자, 그 다음에 D가 희천. 자, 희천은 청천강 유역의 다우지 이렇게 공부하는 지역이고요. 자, E는 평양이죠. 자, 평양은 북한 최대 도시입니다. 북한 최대 도시 평양. 자, 그리고 바로 앞에 F가 남포죠. 남포는 북한 최대 항구 도시. 자, 최대의 항구 도시. 자, 여기도 우리 인천항처럼 조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문을 설치했죠. 그 관문 이름이 서해 관문입니다. 자, 관문 설치된 남포 봤고요. 자, 그리고 I의 원산을 볼게. 자, 원산은 경원선 철도의 종점이죠. 경원선 철도의 종점이다.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 때 이제 개항 도시입니다. 개항장의 역할을 했던 도시. 자, 개항장에 해당되는 도시가 인천, 부산, 원산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J는 함흥입니다. 자, 함흥 냉면의 그 함흥. 자, K는 청진이죠. 청진은 우리나라 최소지죠. 여기 기후 문제에서 잘 지킵니다. 자, 청진, 함흥, 원산 요 3도시의 공통점이 일제강점기 때 자, 일본 놈들에 의해서 공업도시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일제강점기 군수공업이 발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군수공업, 군수 물자를 만드는, 자, 전쟁 물자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천이 2개 나온 김에 선생님이 산맥과 하천을 좀 그려볼게. 자, 일단 산맥을 2개를 그리겠습니다. 3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산맥 여기 마천령 산맥 그릴게. 내가 보라색으로 그린다. 자, 마천령 산맥 요렇게 뻗어 나오죠. 요렇게 백두산에서. 자, 그리고 낙림 산맥이 요렇게 뻗어 나가죠. 세로로. 함경 산맥은 동해안 따라 나란하게 요렇게 뻗어 나갑니다. 요렇게. 자, 선생님이 그린 산맥이 자, 요 산맥이 마천령 산맥. 자, 그리고 요 산맥이 낙림 산맥. 글자 알아보겠죠. 자, 그리고 요 산맥이 함경 산맥. 자, 요거 1차 산맥 3개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요 가운데를 우리가 개마고원이라 부릅니다. 요 개마고원 지역들이 찍히면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태백산맥이 요렇게 뻗어나가서 금강산이 태백산맥에 자, 있는 산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관서지방, 관북지방, 자, 요렇게 지역 이름을 부르는 명칭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관서지방이라고 하면 자, 과거 평안도 지역을 부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서지방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이런 데인가요? 뭐 희천이나 평양이나 남포나 신의주 요 두 개가 이제 평안도거든. 여기가 평안남도, 여기가 평안북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랑림산맥 서쪽 지역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관서지방은 평안도 지역. 이게 이 관서가 천령관의 서쪽이라는 뜻인데 천령관이 요쯤 있었다고. 여기서 서쪽이란 뜻이야. 아무튼 관서지방은 여기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관북지방은 천령관의 북쪽이라 그래서 자, 행정구역상 함경도 지역을 말합니다. 자, 함경도가 자, 여기가 함경북도야. 자, 여기가 함경남도야. 자, 그래서 천령관의 북쪽.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우개를 했네. 자, 미안. 지워지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원산이고. 자, 잠깐만 다시. 제가 당황했습니다. 함경산맥 이렇게 있잖아. 태백산맥도 이렇게 있었지. 맞지? 아까 다 그려놨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관북지방이라는 게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야. 함경북도, 함경남도 쪽. 그러면 대표적인 데가 뭐 함흥, 청진, 나선 다 관북지방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위치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철도 노선은 아예 그냥 연결해서 한번 그려볼게. 자, 철도 노선. 자, 일단은 경원선. 자, 경원선은 서울이 여기 있을 거잖아. 서울이. 자, 휴전선 아래 여기 있겠죠. 경원선은 서울에서 원산까지 이렇게 연결한 거다. 자, 요게 경원선. 자, 경의선은 서울에서 일단 개성까지 가. 그리고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 그리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갑니다. 평양에서 신의주. 자, 요게 경의선 철도야. 경의선 철도. 그럼 경의선 철도는 개성과 평양도 지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개방지역과 주요 도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올해 9월 모평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북한의 주요 도시와 철도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먼저 가가 북한 최대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는 평양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항구 도시인 나로 이어진 평남선. 나가 항구 도시인데 일단 평양에 있으면 평양에 가까운 항구 도시가 여기잖아. 남포. 그리고 평남선이라고 그랬어. 이게 평양에서 남포까지겠지. 그럼 나가 남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힌트가 이와 유사한 서울 인천 간 경인선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서울 인천, 서울의 외항이 인천이고 평양의 외항이 또 남포잖아요. 그러면 나가 남포가 확실한 것이. 자, 그 다음에 라를 먼저 볼게. 라가 항구 도시인데 러시아와 국제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동쪽에 여기를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낮은 선봉이 되는 거고, 다는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 도시고, 자, 그리고 평의선 하면 평양에서 신의주까지겠지. 의가. 그러면 여기 신의주를 연결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가나다라 다 찾았습니다. 자, 선택지 기억에 다 신의주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과 연결된다. 맞는 거죠. 여기 앞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 압록강과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에 나는 남포는 평양의 외항이다. 그리고 관문이 설치되어 있다. 자,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리고 다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건 2002년이고, 자, 라는 1991년이니까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분단 이전 경의선 철도는 가와 라를 경유했다 그랬는데, 경의선 철도가 평양은 경유하지만 낮은 선봉이 경의선이 지나진 않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북한 파트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